예부시랑 이대로 가다가는 조정이 무너지오. 몽진길에서 다른 신하들이 모두 도망치는데도 끝까지 현종을 호종하였던 신하 최충수는 강감찬에게 찾아와 탁사정 문제에 관하여 긴밀히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충순이 목숨을 걸고 현종을 호종한 것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거란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맹하게 싸웠던 자들과 비겁하게 도망간 자가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조정 대신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나 다름없었죠. 강감찬이 보기에도 이것은 여린 마음을 가진 아직 정치가 뭔지 잘 모르는 현종의 치기 어린 행동처럼 보였기 때문에 조정 대신들이 가져오는 현종의 소식은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나도 이미 그 소식을 들어 알고 있소. 이전에 최양뿐만 아니라 황보유에 원로 대신 유진까지 다녀갔다오. 그렇게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던 강감찬은 개경을 버리고 도망간 자신이 어떻게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신하들을 벌할 수 있겠냐며 나는 그럴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게 뻔한 현종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종을 찾아가 설득한다 하여도 설득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강감찬은 자신의 몸이 온전하기만 했다면 진작에 현종의 곁에 머물면서 어린 왕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조언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괴로워했고 지금이라도 현종의 곁에 가서 강하게 설득하면서 마음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긴 했지만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데다가 목소리조차 잘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현종의 마음 또한 어지러울 것 같기 때문에 당장 현종에게 쫓아가기보다는 일단 집에서 생각을 정리해보자 마음먹는데요. 하지만 강감찬의 부인은 성치도 않은 몸으로 온통 고려 생각만 하는 강감찬이 답답하여서 방문을 콱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강감찬은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보슈, 제발 정신 좀 차리슈. 왕이 다른 놈을 벌하든 상을 주든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일이 또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거유. 곧 재상이 될 거라 소문날 만큼 높은 관직 한리막사 승지에 오른 자랑스러운 남편 강감찬이었지만 강감찬 부인은 관직이 탐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남편 강감찬이 사람답게 편하게 사는 걸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탁사정으로 인해 또 한 번 현종과 갈등을 일으킬 강감찬의 앞날이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높은 보직에 있다고 하더라도 왕이 죽으라 하면 죽어야 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현종 또한 서경성을 버리고 도망갔던 역적 동북면 도순검사 탁사정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당시 양규가 곽주성을 탈환해줬기 때문에 야율용서가 개경으로 직접 공격했으니 망정이지 만약 양규가 재빨리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탁사정의 배신으로 서경성에 있던 고려군은 모두 전멸했을 게 틀림없으니까요. 백성 한 명의 목숨도 소중히 여기는 현종이자 누구보다 의리를 중요시 여기고 은혜를 반드시 갚는 성격을 가진 현종에게 탁사정은 정말 탐탁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한 나라의 성을 책임진 최고 지휘관이 다른 지휘관을 속이고 몰래 도망친 것은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랄 만큼 대역죄를 저지른 것과도 다름없었고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게 현종이었죠. 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일단 탁사정의 죄를 덮어두었던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신 또한 개경을 버리고 도망친 왕이기에 성을 버린 최고 지휘자를 벌할 명분이 약하다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탁사정을 그 명분으로 벌을 내리면 언젠가 자신에게도 화살이 돌아올 테니까요. 무엇보다 아비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뱃속에서 세상을 떠난 아들이 아직 천도하여 환생하지도 못한 시점에 누군가를 벌하거나 살생하는 것은 불교 신자였던 현종에게는 꺼림직한 일이었는데요. 아들이 무사히 이승을 넘어 저승으로 가서 더 평온하고 좋은 곳에 갈 수 있게 기다려준 뒤 그 뒤에 탁사정을 벌해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지금 조정 대신들은 이런 현종의 마음을 모르고 일단 삐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탁사정을 벌하기만 한다면 현종의 깊은 뜻을 이해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강감찬과 조정 대신들이 보기에 현종은 정치를 할 줄 모르는 임금처럼 보였지만 사실 현종은 거란과의 전쟁 때문에 몽진을 하며 상당히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어쩌면 강감찬과 조정 대신들을 뛰어넘을 만큼 정치에 빠삭한 임금이 되어 돌아왔는데요. 이번 거란과의 전쟁을 명분 삼지 않고 더 큰 죄를 명분 삼아 탁사정을 벌하여 내 그 면상을 보지 않으리다 생각한 현종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선한 양의 얼굴을 한 조용한 맹수 같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몽진길에서 목숨을 걸고 현종을 구한 지체문이 며칠 내내 우거지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탁사정과 관련이 있어 보였기 때문인데요. 갈수록 표정이 굳어지는 지체문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러냐 여러 번 물었지만 지체문은 꾹 다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던 현종이 지체문을 조용히 불러 또 그 연유를 물었어요. 지체문, 도대체 낯빛이 왜 이리 어둡소?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탁사정 그자는 제가 상관으로 모셨던 자입니다. 거란군이 쳐들어왔을 때 저와 부하들을
전장에 내보내고 자신은 성 안에 숨어 꿈쩍도 않던 자입니다. 제 부하들이 거란군과 싸우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성 안에서 미동도 않고 도망칠 궁리만 하던 아주 비열한 자이죠. 그때는 제가 부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을 따르기는 하였지만 지금도 그 면상을 계속 봐야 한다 생각하니 용맹하게 죽은 제 부하들이 생각이 나 밤마다 원통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나이다. 어찌 그러한 자를 우관이대부라는 높은 관직에 올리셨사옵니까? 박섬 또한 용주를 버리고 도망친 자인데 사제경으로 명한 것은 말이 안 되옵니다. 지체문의 하소연을 들은 현종은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를 위해 목숨이 10개인 것처럼 싸웠던 지체문마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다니 이것은 조정 대신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린 것보다 더 신경이 쓰이는 일이었기 때문인데요. 탁사정을 벌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느낀 현종은 조용히 강감찬을 조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강감찬, 몸은 이제 좀 괜찮은 겐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거의 다 회복하였사오니 걱정 마시옵소서. 현종은 그제야 한리막사 승지 강감찬에게 자신이 탁사정을 벌하지 않은 이유를 아주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그걸 도대체 왜 저한테 그동안 말하지 않으셨사옵니까? 다소 화가 난 듯한 강감찬의 질문에 현종이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감찬, 그대가 거란족에게 붙잡혀 생사를 뜯기는 고통을 겪었다는 걸 내 익히 들어 이미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대에게 어찌 또 무거운 짐을 안기겠소. 이 정도 문제는 나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기에 괴롭히지 않으려고 했던 것뿐이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게. 강감찬은 자신과 떨어져 있을 동안 정신적으로 상당히 성숙해진 현종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런 현종이 지금 자신을 부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현종 또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탁사정을 엄히 벌하고 싶은데 다른 명분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구려. 기발한 생각 없겠소? 현종의 말대로라면 빠른 시일 내에 탁사정의 잘못을 찾아내야만 하는데 여우 같은 탁사정은 자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할 지경이란 걸 알았기에 바깥 출입도 자제하며 몸조심을 하고 있었고 그 명분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강감찬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내쉬면서 골똘히 방법을 생각해보았는데요. 강감찬 또한 바로 답을 못하는 것을 보고 현종은 지체문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봤지만 짐짓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묘수가 있습니다. 묘수? 그게 뭐요? 얼른 말해보시오. 탁사정을 서경성을 벌인 죄목으로 벌하지 못하는 것은 분통이 터지기는 하나 사실 그보다 더 큰 반역을 저지른 과오가 있으니 그걸 벌하심이 어떠시옵니까? 더 큰 반역을 했었다니 뭘 말하는 거요? 그제야 강감찬이 묘수를 털어놓기를 본 뒤 탁사정은 김치향이 난을 일으켜 천추전에 불이 났을 때 중랑장으로서 근정문에 상직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나 이때 강조 일파가 난을 진압하고 정권을 잡자 읍사 중이던 탁사정은 강조의 당파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서경성을 벌인 것보다도 더 큰 반역이 아니겠사옵니까? 지금이라도 탁사정에게 반역죄를 물어 멀리 귀양을 보내심이 마땅하옵니다. 강감찬의 이야기를 듣던 현종은 옳다구나 하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게 탁사정은 1011년 음력 3월 15일 어사중승, 음력 4월 4일 우관이대부로 올랐다고 조화한 지 3달이 좀 지난 음력 8월 15일에 강조의 당해로 논책되어 박승, 최창, 위종정, 강흥과 함께 섬에 유배되게 되었습니다.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는 탁사정은 유배지 해도로 끌려가기 직전까지 현종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분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인간이었어요. 거란과의 전쟁에 나가 용맹히 싸우기만 하면 반역죄를 묻지 않겠다 약속하지 않았냐면서 현종에게 따져 묻는 모습을 보면서 조정 대신들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탁사정에게 침을 뱉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아줄에 묶여 집신 하나 심고 맨발로 유배지 해도까지 걸어가던 탁사정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섬에 들어가서 안빈낙도하면서라도 살아야겠다 마음먹지만 서경성을 지키다가 탁사정에게 배신당했던 조원, 강민첨, 지체문 등은 그때까지도 분이 다 풀리지 않았는데요. 탁사정이 유배를 가던 날 한자리에 모여 탁사정 때문에 죽은 동료들을 기리며 술 한잔을 하던 중 괴로움을 참지 못했던 강민첨, 지체문, 조원은 결국 탁사정이 있던 해남으로 쫓아가서 안빈낙도를 꿈꾸던 그의 마지막 목숨줄을 틀어주고 맙니다. 그렇게 제 한 목숨이 소중하여서 동료들과 백성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던 탁사정은 고려사의 그 이름 석자가 정확히 기록되는 불명예를 얻고 참담한 최후를 맞게 되었네요. 고려사에는 탁사정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해도로 유배된 이후의 기록이 없는 걸로 보아 통쾌한 결말을 예상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번 회에서 양교와 군사들이 거란군이 쳐놓은 함정인 줄 알면서도 마지막 포로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고자 거란 본대와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는 모습을 보고 무척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관용의 리더십으로 고려를 하나로 모아 거란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고려의 황제 현종과 그의 정치 스승이자 고려군 총사령관이었던 강감찬의 이야기를 새롭게 조명한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